여러분, 요즘 현금도 눈치 보며 입금하시죠? 그냥 용돈인데 왜 불러? 생활비인데 조사 대상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전직 국세청 세무공무원 출신 김주윤 세무관입니다. 이제는 현금 입금 하나에도 국세청 AI 로봇이 움직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입금 패턴이 이상해서입니다. 사업도 안 하고 탈세도 안 했는데 그냥 입금했단 이유로 연락 오는 시대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준 용돈 500만 원 한 번에 입금하셨던 경기도 이영자 어르신. 그 뒤로 이 돈 어디서 났냐? 사업하셨어요?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대요.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그냥 며느리가 준 건데 억울하죠. 그런데요, 막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가능합니다. 문제가 있는 돈이 아니고 큰 규모의 금액도 아닌데 억울할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무조사 피하는 현금 습관 5가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AI 대응법, 돈 안 들이고 내 명예 지키는 생활요령까지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 거. 모르면 불안하지만 한 번만 보면 다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입금 방법.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에게 로또 1등이 기운을 선물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일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며느리가 생활비라며 현금 500만 원을 주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통장에 넣었어요. 며칠 뒤 은행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돈 어디서 나온 건가요? 묻는데 깜짝 놀랐죠. 요즘 이런 일이 진짜로 자주 벌어집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세청 AI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AI가 뭔지 설명드릴까? 사람이 아닌 로봇이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탐지해서 직원들에게 보고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금이고 고액이고 평소랑 다른 입금이면 그냥 자동으로 이상 거래로 찍혀버립니다. 예전엔 어땠냐고요? 은행 직원이 상황 보고 전화 한 통이면 끝났어요. 사람이니까 맥락도 이해하고 필요하면 설명도 듣고요. 근데 이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AI, 로봇이 데이터만 보고 판단합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바로 세무조사 후보로 등록돼 버리는 거예요. 감정도 상황도 없습니다. 그냥 패턴만 보는 겁니다. 실제 일도 있었어요. 전북 익산의 68세 정종수 어르신은 오래전 사촌 형님한테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으셨어요. 1,000만 원이었죠. 그 돈 통장에 입금하셨는데 며칠 뒤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돈 누구한테 받았고 왜 받았는지 증명해 보세요. 그런데 수십 년 된 가족 간 거래에 계약서나 차용증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소명도 못 하시고 소득 누락 의심까지 받으셨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큰 돈은 나눠서 입금하세요. 500만 원이라면 하루 100만 원씩 나눠서. 이렇게만 해도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출처를 남겨두세요. 문자 한 통, 사진 한 장, 계좌 이체 내역, 심지어 손으로 쓴 메모라도 좋습니다. 쪽지에 날짜 쓰시고 금액만 적어도 됩니다. 나중에 이 돈은 왜 받은 건가요? 질문 받았을 때 보여줄 자료가 되는 거예요. 셋째, 자녀가 주는 큰 돈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용돈이라 생각해도 금액이 크면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나는 사업도 안 하고 세금 낼 일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이 바꿀 때입니다. 요즘은 그냥 입금만 해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입금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 돈 지키는 건 이렇게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아들이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줘요. 그걸 그냥 제가 직접 받아서 은행에 넣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예전엔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식이 용돈 주고 그걸 받아서 병원도 가고 마트 가서 반찬거리도 사고 친구랑 점심도 한 끼 사 먹고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국세청 AI 로봇은 사람처럼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판단하고 체크만 할 뿐입니다. 말 그대로 기계입니다. 감정이 없죠. 현금과 매달 같은 금액, 정해진 날짜.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이 사람 뭔가 사업 수입이 있나? 하고 의심부터 합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74세 김영자 어르신도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딸이 매달 70만 원씩 생활비로 드렸는데 직장 때문에 늘 현금으로 주고 가셨어요. 그걸 어르신이 직접 은행 가서 입금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기적인 현금 입금 내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해명을 하라는 거죠. 그날 이후로 밥맛이 없어지셨다고 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하시며 목소리에 힘도 없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첫 번째, 계좌 이체로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누가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자동으로 기록이 남으니까 소명할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면 그 봉투에 메모라도 하나 남겨두세요. 6월 생활비, 딸 현진이가 70만 원 줌. 이런 글씨 하나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입금할 때 날짜를 달리하고 금액도 조금씩 다르게 해보세요. AI, 로봇은 숫자나 날짜가 정확히 똑같을수록 소득처럼 오해합니다. 10만 원, 20만 원씩 나눠서 며칠 간격으로 입금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입금하시는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움직이세요. 만약에 그날에 못하시면 다른 날로 미루셔도 됩니다. 매 같은 날짜만 피하셔도 괜찮아요. 혹시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세상은 내가 왜 받았는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억울한 일을 미리 막는 게 바로 이런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에요. 이건 절대 자존심이 상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고생해서 지켜온 인생을 불필요한 오해 없이 안전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미리 이런 습관만 들이신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통장이 없어서요. 딸 계좌로 돈 넣고 쓰고 있어요. 남편 명의 통장으로 잠깐 돈 돌린 거예요. 어차피 가족인데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예전엔 괜찮았죠. 가족끼리 통장 빌려 쓰고 친구 통장 잠깐 쓸 수도 있었고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 통장이냐보다 누가 실제로 쓰고 있느냐를 따집니다. 통장 주인하고 실제 사용자가 다르면 AI는 차명 계좌로 의심해요.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자금 세탁에 이런 통장이 자꾸 쓰이거든요. 실제 사례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 사시는 70세 조성호 어르신. 휴대폰 인증이 막혀서 본인 통장을 못 쓰셨어요.
그래서 아들 통장으로 물건값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3개월 뒤 그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왔고 조 어르신까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내가 피의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법은 사정 안 봐줍니다. 가족 간 일이든 선이든 AI 로봇은 패턴만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본인 명의 통장 쓰세요. 인증이 안 되면 은행 가서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간단하게 스마트폰 없이도 만들 수 있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은행 직원한테 다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다 설명해 줍니다. 가족 통장 써야 한다면 이유를 꼭 남겨두세요. 6월 14일 우리마트 환불금, 어머니 계좌 문제로 아들 통장에 입금. 이런 문자나 메모 하나가 나중에 나를 지켜줍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간단하게 적어 놓기만 하셔도 됩니다. 65세 이상이면 은행 가서 AI 오해 방지 등록도 가능합니다. 직원에게 말하면 도와줍니다. 이건 비용도 안 들고 아주 쉬워요. 역시 은행 직원한테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세요. 당장 생각 안 나시면 시간 날 때 가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혹시 지금 나는 딸이 해주는 대로 그냥 맡기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더 위험합니다. 통장, 신분증, 인증서, 비밀번호. 이 4가지는 누구에게도 맡기지 마세요. 가족이라도요. 이건 불신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나중에 조사받고 자녀한테까지 피해가는 일은 막아야죠. 조금 불편해도 지금 지키는 게 나도 우리 가족도 편안합니다. 나이 드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부지런해지세요. 이런 행동이 치매도 예방한답니다. 뇌를 쓰기 때문이죠. 여행 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근처 ATM기에서 현금 입금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그냥 돈 넣은 건데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AI 로봇이 판단합니다. 국세청의 AI 로봇은 어디서, 언제, 얼마를, 어떻게 입금했는지를 전부 지켜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평소엔 경기도 수원에서만 입금하시던 분이 갑자기 부산 해운대에서 300만 원을 현금 입금한다면 AI 로봇은 이렇게 봅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사업 자금이거나 자금 세탁일 수도 있다. 특히 입금하자마자 바로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 계좌로 바로 이체하면 바로 의심 거래로 분류됩니다. 이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69세 송미자 어르신 이야기예요. 서울에서 친구 만난 김에 지인에게 받기로 한 돈 500만 원을 근처 은행에서 현금으로 입금하셨어요. 며칠 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문자가 왔고 그 정보가 국세청에도 전달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며칠 밤을 설치셨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행 중 현금 입금할 땐 꼭 메모 남기세요. 몇 월, 며칠 무슨 은행, 친구에게 받은 돈 입금. 이 메모 하나가 나중에 나를 지켜줍니다. 흔적만 남겨놓으시면 다 증명이 됩니다. 가능하면 평소 입금하던 동네에서 하세요. AI 로봇은 우리가 자주 쓰는 장소와 시간대를 기억하고 있어요. 갑자기 다른 지역, 다른 시간에 큰 돈을 입금하면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입금하고 바로 인출하거나 이체하지 마세요. AI 로봇은 이걸 자금 세탁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시간을 조금 두고 한 템포 쉬었다가 거래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지금 아니 그럼 어디서 뭐 하나 제대로 못하겠네? 생각 드셨죠?
괜찮습니다. 겁내실 필요 없어요. 다만 지금은 모르고 했다가 더 위험한 시대입니다. 조금만 알면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통장에 돈 넣어두는 게 좋아요. 쓸 일 생기면 조금씩 꺼내 쓰고요. 이런 방식 참 많이들 하시죠. 예전엔 이게 참 미덕이었습니다. 검소하고 알뜰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성실한 생활. 그런데요, 지금은 AI가 그런 생활을 수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어르신이 매달 200에서 30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하는데 카드 쓴 내역도 없고 병원비나 생활비도 거의 안 나가면 AI 로봇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출은 거의 없는데 왜 계속 돈이 들어오지? 혹시 숨긴 소득이 있는 건 아닐까? 그 다음엔요, 자산 내역을 들여다보고 소명을 요구하고 세무조사 후보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어요.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75세 김규준 어르신, 과거에 임대사업을 하셨지만 지금은 거의 활동을 안 하세요. 그동안 모아둔 임대보증금을 조금씩 나눠서 입금하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되는 고액 입금, 그리고 지출 내역이 거의 없음. 이걸 이유로 소명을 요구한 거예요.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 돈을 쓴 내역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모은 돈인데 이걸 숨겼다고 하니 너무 억울해요. 어르신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억울하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억울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AI, 로봇은 감정이 없고 패턴만 보는 기계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금하실 때 간단한 메모라도 남겨두세요. 6월 5일 병원비 저축용, 7월 1일 추석 준비비. 이런 메모가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평소 생활비 지출이 많지 않으시다면 가끔 일부러라도 카드로 결제하거나 이체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금 쓰지 마시고 카드를 쓰셔야 자동으로 기록이 남아요. 내역에 마트, 카페 등등 어디서 구매했는지가 뜨죠. 자녀에게 돈을 주거나 받으실 땐 입금, 송금 둘 다 흐름을 남겨두세요. 그 흐름이 있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를 하신다면 자동으로 흔적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따로 증거를 남기실 게 없네요. 이건 돈을 더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처럼 사시면서 조금만 기록을 더해 보자는 거예요. 간단한 습관 하나가 억울한 오해를 막아주고 당신의 평생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그냥 조용히 살면 누가 뭐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젠요, 그 조용함조차 내가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 모아봤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부분만 골라서 넣어봤습니다. 1번. 자식이 주는 용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연간 1천만 원 이상을 자녀로부터 받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발성이고 금액이 적으면 대부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단, 반복적이고 고액인 경우엔 기록을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2번. 현금을 꼭 입금해야 할 상황인데 피할 방법은 없나요? 네, 가능하면 나눠서 소액 입금하고 간단한 용도 메모나 문자라도 꼭 남겨두세요. 또는 계좌 이체로 전환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명심하세요. 현금은 무조건 기록하기. 3번. 가족끼리 통장을 돌려 써도 문제인가요? 예전엔 가능했지만 지금은 금융 범죄 추적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면 차명 계좌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꼭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세요.
4번. 국세청에서 연락 오면 무조건 조사인가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소명 요청 수준입니다. 그러나 무시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제로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니 그 전에 기록, 증빙, 정리 습관을 들여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이제는 내 돈도 맘대로 못 쓰는 거야? 이 나이에 이런 걱정까지 해야 하다니.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변화는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시대에 맞는 작은 습관 하나씩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집에서 할 수 있는 5분 세무 보호 습관 알려드립니다. 입금 전에 메모 한 줄 남기기. 돈을 통장에 넣기 전에 메모지나 휴대폰에 짧게 적어두세요. 7월 15일 손주 돌반지 판 돈 30만 원. 이 한 줄이 나중에 억울한 일 막아주는 든든한 증거가 됩니다. 현금 대신 계좌 이체로 받기. 자녀가 드리는 생활비도 가능하면 같은 계좌로 이체 받아보세요. 현금은 기록이 안 남지만 계좌 이체는 흔적이 남아서 안심입니다. 입금만 있고 소비는 없다면 흔적 남기기. 통장에 돈만 들어오고 안 나가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가끔 병원비나 공과금은 카드나 계좌로 결제해 보세요. 조금만 흔적이 있어도 정상적인 생활로 판단해 줍니다. 꼭 내 이름 통장만 쓰기. 남편 통장 잠깐 썼어요. 딸 계좌에 대신 넣었어요. 이제는 절대 안 됩니다. 통장, 비밀번호, 인증서 꼭 본인이 직접 관리하세요. 그래야 가족끼리도 오해 없이 나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입출금 이유 정리하기. 꼭 통장 정리를 할 필요 없어요. 수첩이나 달력에 그냥 이렇게 써보세요. 7월 10일 노인회비 입금, 7월 20일 병원 MRI 18만 원. 이건 나중에 나를 지켜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미리 정리만 해둔다면 소명할 때 바로 제시해서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이 빨리 증명된다면 본인도 편해집니다. 여러분, 영상 처음 기억나시죠? 국세청 AI가 보고 있다. 처음엔 무섭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보신 지금은 아실 겁니다.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만 미리 알고 조금만 조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 영상의 진짜 메시지는 세금이나 돈 얘기가 아니라 당신은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라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을 뿐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조용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예요. 그래서 배우고 준비하고 지키는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지혜롭고 가족을 생각하는 분입니다. 당신의 삶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소중한 삶을 지키는 방법만 더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이런 정보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당신의 삶, 이제는 당신 스스로가 가장 잘 지켜주실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